네, 이번 우주궤도역학 탐 프로젝트 2 발표를 맡은 20학번 박준교라고 합니다. 네, 주제를 먼저 소개드리고, 그리고 궤도 설계, DOP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 분석, 마지막으로 한계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주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궤도 개수와 그리고 각 궤도별 위성 개수 변화가 될 때 과연 DOP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궤도 증가분 그리고 위성 증가 이때의 DOP를 분석을 했고, 또한 저희는 이 비교를 위해서 극궤도 위성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궤도 위성군을 설계한 이유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궤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극궤도 위성군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때 저희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값, 그리고 E값, 그리고 TOC 값은 저희가 GPS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극궤도 위성군이기 때문에 인클리네이션은 90도이고 아르규먼트 오브 페리지는 90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값들을 모두 고정값으로 놓은 다음, 그리고 mean anomaly와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하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극궤도 위성으로 설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경사각을 90도인 극궤도 위성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도 경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사각이 90도인 위성군을 만들게 되면 위도 경도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 지역에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그 전체적인 전 지구의 결과를 대변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동간격으로 위성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좀 더 편리하고 가시적으로 편리하게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설계한 위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궤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인클리네이션 90도인 이런 극궤도 위성군들이 있고 총 12개의 위성이 있고 궤도는 3개, 그리고 각 궤도마다 이렇게 4개의 위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라미터 중에서 나머지 값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위성의 개수, 그리고 위성을 배치할 궤도의 개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ean anomaly와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를 배정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궤도의 개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궤도별 위성의 개수를 정해줍니다. 이것을 저희 명명하기로 orbit n by m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궤도 개수를 통해서 분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궤도 개수 3개, 그리고 궤도별 위성 개수 4개인 궤도를 설계를 했을 때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orbit 3 by 4가 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180도를 3으로 나누어서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를 배정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를 0도, 60도, 120도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고, 또 360도를 총 위성 개수인 12개, 그 이유는 궤도 3개, 위성 개수는 궤도별로 4개이기 때문에 총 1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궤도 위성군은. 그러면 이 12개를 360도로 나눠서 각각 mean anomaly를 다음과 같이 배정해줍니다. 0, 30, 60, 90, 120, 150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은 궤도가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궤도, 그리고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궤도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궤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궤도 1 같은 경우에 여기 1번 궤도, 2호 궤도인데요. 이 궤도의 현재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음 궤도까지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는 6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0도, 즉 여기서부터 120도만큼 이동한 이 3개의 위성의 right ascension of ascending node를 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mean anomaly를 배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하나의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균등하게 배정이 됩니다.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궤도 3개 그리고 위성은 각
궤도마다 4개씩이 이렇게 균등하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스카이 플러스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스카이 플러스는 대한민국 기준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하늘을 봤을 때 위성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스카이 플러스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이 위성분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DOP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DOP가 작은 경우이고 오른쪽은 DOP가 큰 경우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런 두께들이 있습니다. 각 GPS마다 두께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두께가 바로 거리 오차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성은 거리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 오차가 겹치는 부분이 적은 경우가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좋은 배치, DOP적으로는 좋은 배치이고 우측에 보이는 이 배치는 DOP적으로는 좋지 않은 배치입니다. 따라서 이 DOP 값을 저희는 이 위성 궤도군의 결과 분석의 하나의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OP는 종류가 많습니다. 위성의 배치의 고른 정도를 표현하는 무차원 수로서 많은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DOP, HDOP, VDOP, TDOP, GDOP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저희가 쓴 DOP의 종류는 바로 이 PDOP, 3차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의 PDOP를 사용을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값도 PDOP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실제 오차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오차는 GPS 수신기의 기본 오차 곱하기 PDOP 값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DOP가 3인 경우에 GPS의 오차를 5m로 잡으면 오차는 15m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퀄리티가 나와 있는데 DOP가 2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우수한 DOP다 라고 하고 2에서 3 정도 됐을 때는 우수, 4에서 6 정도는 보통, 그리고 6 이상일 때는 효용가치가 없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PDOP를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이 위성들의 ENU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 ENU 좌표 하나하나를 모두 열 벡터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측의 2열에는 마이너스 1로 된 열 벡터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G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G 행렬을 통해서 H 행렬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 H 행렬에 대해서 H의 1행 1열 그리고 H의 1행 2행 2열을 더해주고 루트를 세워주면 이 값이 HDOP가 되고요. H11, 22, 33를 다 더하면 그거의 루트 값은 PDOP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궤도별로 PDOP를 비교함으로써 그 궤도의 효과를 저희는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이제 결과 및 분석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PDOP 값을 기준으로 그 위성의 효용성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관측 위성 개수 또한 하나의 지표로서 봤습니다. 이때 엘리베이션 앵글이 10도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PDOP 데이터 3-3, 즉 궤도 3개, 각 궤도별 위성 개수 3개인 PDOP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똑같이 3x3 궤도의 Satellite Number, 평균 위성 관측 개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는 두 개의 지표를 플롯하고 데이터를 평균값을 냈고 이 PDOP 그리고 평균 관측 위성 개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궤도는 3, 4, 5, 6, 즉 3개의 궤도, 4개의 궤도, 5개의 궤도, 6개의 궤도, 그리고 각 궤도별로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5개의 위성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1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내보았습니다. 네, 먼저 PDOP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궤도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그리고 그 각 궤도별로 위성이 3개, 4개, 5개일 때 PDOP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DOP 값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성
궤도별 위성 개수일 때 당연히 궤도가 증가할수록 PDOP 감소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고, 궤도 개수가 같을 때 위성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사실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궤도별 개수 3개 했을 때 궤도별 개수 3개, 궤도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로 가면 위성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위성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결과이고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이 코드에 대한 검증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관측 위성 개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성 개수가 궤도별로 3개일 때 궤도가 늘면서 관측되는 평균 위성의 개수는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궤도 개수가 같을 때도 궤도별 위성 개수가 증가하면 다음과 같이 관측되는 평균 관측 개수는 증가됩니다. 이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 그리고 12개, 15개의 위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성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저희는 이 결과 또한 코드의 검증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성 개수를 통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개수가 12개, 15개, 20개, 30개가 되면 다음과 같이 PDOP가 변화합니다. 같이 위성 개수가 12개일 때 궤도 3개, 각 궤도별로 4개, 그리고 궤도가 4개, 각 궤도별로 위성 개수가 3개일 때 PDOP는 이 경우가 더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3-5가 더 작고 4-5가 더 작고 5-6이 더 작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위성을 배치했을 때 궤도 3개, 궤도별로 4개, 궤도 4개, 궤도별로 3개 했을 때 PDOP 값이 궤도가 적고 각 궤도별로 위성의 개수가 더 많을 경우가 PDOP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라는 결과이고, 다음과 같이 4경우에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봤을 때 궤도수의 효과보다 궤도별로 위성이 몇 개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저희는 그 대한민국 기준으로 방금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북위 75도, 경도는 동일하고 위도는 75도인 지역에서 한 번 더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동일하게도 모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궤도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가 더 PDOP가 크게 나오게 되었고,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궤도 수의 효과보다 궤도별로 몇 개의 위성이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한정된 위성 개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운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궤도별 개수가 증가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궤도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궤도별 개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PDOP 변화율 다음과 같이 보시면 PDOP는 19.47% 그리고 16.43% 더 궤도별 개수가 큰 쪽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DOP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치적인 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므로써 PDOP의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험적으로 20 이상의 데이터는 전의 데이터로 대체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PDOP가 특정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1200, 1000 이상이 되는 이런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한계점은 저희가 앞서서 극궤도 위성 설계한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사가 90도, 그리고 동간격 위성 분배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경향성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예외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과정에 특정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